무더운 여름, 누구나 땀을 흘리지만 유난히 땀이 많고 냄새까지 심하다면 병을 의심해야 한다. 사람들 만난다든지 그러고 사실 기피를 많이 합니다. 왜? 제 자신 제가 알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나 이제 뭐 약간 잠깐이라도 밀폐된 공간에 다른 사람들 있을 때 어쩔 때는 진짜 짜증날 때도 있고 저기 냄새에 제가 짜증날 때가 많죠. 이러한 다한증과 액취증은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액취증을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병이지 않습니까? 뚜렷한 원인 없이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과 악취를 동반하는 액취증으로 여름이 두려운 사람들. 과연 그 해결책은 없는 걸까? 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죠. 이쯤 되면은 여름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즐거운 여름 휴가를 앞두고 여름이 싫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땀이 많은 분들인데요. 땀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냐 하시겠지만 이 여름이 정말 싫은 계절이 될 만큼 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땀 이게 그냥 흐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하고 또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땀을 흘리는 다한증, 그리고 겨드랑이 땀에서 냄새가 나는 액취증, 그리고 땀이 없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거 땀 때문에 땀나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 7월 한 달 동안은 여름 기획으로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여름철 땀 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이근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땀인데요. 네. 일단 교수님은 땀이 좀 잘 나시는 편인지 궁금해요. 예, 저도 일반 평균보다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름철에 운동을 하게 되면 네. 땀이 많아서 안경이 흘러내려서 불편하고요. 네. 저도 뜨거운 탕이나 예. 매운 음식을 먹을 때는 예. 꼭 손수건을 옆에 두고 네. 닦아가면서 먹어야 될 정도로 예. 땀이 좀 많은 체질입니다. 예, 환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다한증으로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10분의 1은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름이니까 이제 땀 나는 게 당연하고 운동하면 땀 나는 게 당연하고 심지어는 운동 선수들의 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은 매력적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 왜 땀이 문제가 되나요? 땀이 나는 경우는요, 우리가 온열성 다한, 예. 우리가 더우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정서적 다한, 네. 우리가 정서적 다한이란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각성 다한, 예.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 흐르는 땀, 그런 예.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 예. 중에서 특히 우리가 정서적 다한, 예. 내가 땀을 흘려야 되지 않을 상황인데 네. 땀이 너무 흘러서 상대방한테 어떤 불쾌감이나 아니면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네. 본인의 마음의 위축은 아주 예. 상당하죠. 땀을 많이 흘리는 이제 질환이 다한증인데 예. 그렇다면 이 기준이 뭔지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예. 다한증의 기준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땀을 얼마나 흘리실까요? 보통 네. 600 내지 700ml 정도 흘린다고 합니다. 다한증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단위가 달라집니다.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로 갑니다. 2리터 내지 5리터 정도로 흘리신다고 하거든요. 네. 일반인들보다 3배 내지 8배가 많은 양입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이 하루 종일 운동을 해서 3 내지 4리터 정도를 흘린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운동선수들보다 더 많은 양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보통 마트에서 파는 1리터짜리 조그마한 페트병 이걸로 5개 정도를 마시는 게 아니라 흘리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양인 거죠. 그렇군요. 예. 정상인의 지금 8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땀을 많이 흘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분들이 정말 전신에 걸쳐서 다 땀을 흘리는 건지 아니면 특정 부위에 한해서 땀을 흘리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에 땀샘은 온몸에 다 있습니다. 네. 국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위가 드러나는 부위죠. 우리 밖으로. 네. 얼굴, 손발, 그리고 겨드랑이. 네. 이런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걸 국소적 다한증이라는데 이런 병들이 치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 내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의 한 명은 사우나에 전기탕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다한증 있으신 분들은 예.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 꼭 주머니에 손수건을 넣어 다닙니다. 한 번 악수하고 손 닦고 다시 손 닦고 또 닦고. 악수하고. 아. 네.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고 여자분들 경우에는 네.
화장을 하기가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아, 땀 때문에. 네. 밀려가지고요. 그렇죠. 데이트를 하러 가고 싶은데 네.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땀이 많이 나서 하면 지워지고 하면 지워지고 하하. 여자로서는 상당히 고충이 크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좀 본격적으로 치료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치료에 앞서서 왜 생긴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건가요? 다한증이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아, 없습니다. 네. 네, 대개 한 25% 정도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 기저질환 때문에 발생할 수도 아, 있습니다. 어떤 병들 때문에? 당뇨라든지, 예. 네. 그다음에 폐경. 우리 예. 여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폐경이 되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네. 땀 나고. 그런 경우. 예.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었을 경우에 예. 그 중에 일부 환자들한테도 다한증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만약에 당뇨가 있으셨던 분이 땀이 많아졌다 하면 당뇨가 조절이 잘 되면 땀이 같이 그렇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든 당뇨 환자에서 다 다한증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부 환자에서 다한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예. 이 당뇨라는 기저질환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면 네. 이 다한증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름만 되면 이렇게 땀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 고민이 심하신지 저희가 화면으로 모셔봤거든요. 일단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크루즈 간다! 땀 크루즈 갔습니다. 진짜 깜짝 놀래요. 이렇게 가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났죠? 여름철 불청객 땀. 옷 입으면은 다 표신하고 땀이 물 흐르듯이 뚝뚝 떨어져서 너무 많은 땀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생활상의 다양한 불편을 초래한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주부 김금순 씨. 그녀는 1년 내내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매일 하는 간단한 집안일에도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진다는 그녀. 일상생활에서 이 조금만 움직이면 이래요. 조금만 움직이면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우면 그냥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땀이 주로 나는 곳은 머리와 얼굴. 평소에도 워낙 많은 땀을 흘리다 보니 살면서 받은 상처도 컸다는 그녀다. 땀 때문에 남들처럼 곱게 화장해 본 지도 오래라는 김금순 씨. 그녀는 오늘도 듬뿍 바른 선크림 하나로 외출 준비를 끝낸다. 어차피 또 씻겨나가요. 자꾸 땀 닦다 보니 다 씻겨나가요.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종희 씨. 그는 에어컨 바람이 센 실내에서도 연신 손에 맺힌 땀 닦기에 여념이 없다. 가만히 있어도 손에서 항상 땀이 난다는 그. 평소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인데 특히나 손에 땀이 많이 나서 사회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병원 찾아왔고요. 심한 땀 때문에 글씨 쓰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김종희 씨. 땀 때문에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울기 일수다. 들하고 악수를 했을 때 금방 뒤돌아서서 인상이 찌그러진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을 꼭 고쳐야 되겠다. 다한증을 방치할 경우 한포진 같은 2차 감염 질병의 위험이 있어 더욱 위험하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아이 돌보기에 여념이 없는 22살의 이고은 씨. 이제 막 10개월에 접어든 아이와 놀아주다 보면 금세 땀투성이가 되고 만다는 그녀. 땀이 나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막 옷 색깔 변하고 막 다 티가 나니까 좀 그런 것도 부끄럽고. 6년 전 심각한 손 다한증으로 수술을 받았던 이고은 씨. 하지만 완치되리라는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여기 앞쪽하고 이제 뒤에 등하고 뭐 허벅지, 뭐 무릎 이렇게 접히는 부분 그런데 그냥 거의 몸 전체에 다 땀이 이렇게 손 대신에 옮겨가가지고 손에 불편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불편해. 무더운 여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땀이 많이 나기 마련인데 다한증 환자와 일반인의 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음은 다한증 자가진단법이다. 땀으로 필기에 어려움이 있고 악수하기가 꺼려지거나 습진이 심하고 땀 때문에 샌들까지 신기 어렵다면 다한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한증은 전신 다한증과 신체 일부에서 땀이 많이 나는 국소 다한증으로 나뉜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손과 발에만 집중적으로 땀이 나는 수족 다한증으로 주로 유아기나 아동기부터 시작해 젊은 환자층에 많다. 겨드랑이 다한증은 수족 다한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에 따라 불쾌한 냄새가 나는 액취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안면 다한증은 주로 머리와 얼굴에 집중적으로 땀이 난다. 그러나 맵고 뜨거운 음식을 보거나 먹을 때만 땀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미각 다한증이라고 한다. 사람이 땀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이 없는데 잠시 있으면 뭐 겨드랑이가 축축해진다거나 아니면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사람들하고 악수를 할 수 없는 시점까지 온다면 그것도 또 한 사회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저희가 환자들한테 도와줄 수 있다면 뭐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더욱 심각해지는 다한증. 숨기거나 방치하기보단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가 그 앞서 화면에서 보신 이고은 씨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땀이 나시더라고요. 특히 다른 부위예요? 그러게 이게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수술의 후유증 중에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손에 땀이 많이 나서 수술을 받았는데 네. 손에는 이제 땀이 안 나요. 네. 근데 대신 가슴이나 등에 땀이 많이 나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다한증 수술을 해서 예. 우리가 교감신경을 차단하거나 절단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항상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그 땀의 양이 줄어들면 네. 다른 쪽에서 배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런 보상성 다한증이 네.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수술하면 뭐 100%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한 50% 정도에서 나타나지만 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5% 정도도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하지만 주의는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다한증만큼이나 또 고민되는 게 액취증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흔히 겨드랑이 암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땀이 나는 거는 그냥 본인만 힘들 수 있지만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서서히 민폐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듣기로 교수님, 우리나라에 유독 액취증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환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환자가 많다기보다는 예. 우리가 흑인에서는 예. 100% 액취증이 난다고 하고요. 100%요? 예. 네. 백인에서는 80%가 난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5%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왜 5%요? 수술을 더 많이 해요? 다 나는 냄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저희들이 중국장을 먹으면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예, 예. 근데 그렇군요. 그 서양인이 와서 네. 그 자리에 앉았다면 서양인한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같이 나는 냄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나 백인들이 사는 저런 서양권에서는 예. 네. 이런 액취증 수술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 한국에서는 20명 중에 1명이 나기 때문에 예. 20명이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 냄새가 난다. 예. 수술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나는 비교의 거니까. 문제인 거군요. 다 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나만 나면 문제가 맞습니다.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아, 젊어서 배낭여행 같은 거 다녔을 때 주로 이제 사람들 많이 타는 지하철을 타게 되고 또 숙소도 이렇게 좀 저렴하게 우르르 같이 자게 되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서 네네.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만 힘든 거예요. 냄새 때문에. 걔네들은 괜찮아 보여요. 저만 힘든 거예요. 그 약간 오래된 치즈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걔네들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자기들만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마늘 냄새 비슷한 게 난다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종 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음식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그 일정 부분 음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피지와 땀샘에서 분비물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이 분비물들이 이제 피부를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피부를 뚫고 나와서 예. 이 분비물들이 세균과 접촉할 수도 있고 접촉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지방산이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지방산에서 냄새가 나는데요. 예. 이 지방산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죠. 어. 그러니까 뭐 육고기를 많이 드시면 네. 뭐 그런 비린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예. 아까 말씀하신 커리 냄새 날 수 있고 예.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마늘,
예. 그다음에 발효 음식 냄새가 난다 하거든요. 발효 음식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렇죠. 저희들 네네. 김치도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젓갈도 많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인종들마다 예. 조금 느끼는 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병원에 가면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가장 뭐 객관적으로 쉬운 방법은요. 네. 보통 그 환자분한테 2시간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네. 2시간 후에 꺼져를 가지고 겨드랑이를 한번 예. 썰어서 네. 그다음에 30cm 앞에서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죠. 예. 자가 진단법이군요. 예. 하지만 우리 후각이라는 거는 개인의 감각입니다. 개인의 네. 감각은 이 맞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주로 환자들한테 오면 첫 번째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요. 첫 번째 묻고 네, 네. 두 번째 가족들이 알아요. 그렇게 묻습니다. 세 번째 혹시 주위의 친구들이 알아요. 네. 이렇게 세 개를 물어봤어.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1번, 2번은 그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1번, 2번은 다들 하시는데 맞다고 하시죠. 예. 3번은 아주 자기가 신경을 쓰고 주의를 많이 해서 네. 못난 냄새를 몰라요. 네. 하지만 자기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네. 싫어요.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도 예. 중요하지만 네. 이 개인적으로 이 개인의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 개인의 그런 감수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땀 흘리면 혹시 나한테 냄새가 나지 않나. 직접 맡아보는 요렇게 냄새 맡아보는데 여러분 손이나 팔에서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딱 올리면 겨드랑이에서는 냄새가 나거든요. 이거 궁금했어요, 교수님. 왜 겨드랑이에서만 냄새가 나나요? 사실 땀 자체에는 네. 냄새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몸에는 대한선이 있고 소한선이 있고 땀샘 네, 두 종류가 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전신에 흘리는 땀은 소한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 소한선은 90%가 물이고요. 예.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대한선이라는 데서는 예. 우리가 많은 물도 있고 예.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예. 색소도 있고 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예. 피부 밖으로 나와서 세균과 접촉해서 냄새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대한선은 털이 있는 부위만 존재합니다. 오, 머리에도 있어요? 그렇죠. 머리에도 있죠. 그리고 예. 겨드랑이, 예. 그다음에 우리 생식기 부분. 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땀에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옷 겨드랑이 부위가 이렇게 누렇게 변하신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는 그냥 정말 옷이 오랫동안 그 상태로 보관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대한선에서 분비되는 네. 물질 중에 예. 아까 제가 지방산하고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철분, 그다음에 색소 예. 이런 것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이 피부 바깥으로 나와서 땀이 많이 나고 세균과 접촉해서 예. 그런 것들이 색깔을 변하게 하는 거죠. 누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예. 빨갛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녹색으로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이제 노란색이 많아서 우리가 노란색이라고 하지 네. 서너 종류의 색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다른 균이랑 이제 접목이 그렇죠. 돼서 이제 색깔이 네. 이렇게 변색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와이셔츠 겨드랑이랑 속옷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게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요새는 또 제모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제모랑 이 액취증이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액취증의 비수술적 요법 중에 네. 제모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네. 우리가 모공 바로 밑에 네. 대한선이 존재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털이 냄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액취증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 겨드랑이를 그 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짧게 깎아야 되고요. 네. 근데 어릴 때는 땀이 분명히 안 나고 또 냄새도 안 났는데 나중에 크면서 이 액취증이 생겼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냄새라는 거는요. 네. 이 성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네. 털이 있는 부위의 냄새는 고대부터 보면 예.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냄새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적절한 냄새는 예. 이성을 유혹하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심해지면 안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호르몬 때문에 네. 이런 액취증은 사춘기가 지나야 발현이 되고 아. 반대로 여자가 폐경이 되면 줄어듭니다. 오. 그래서 이 성적 호르몬이 아주 활발할 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 액취증이 있던 분도 없어질 수 그렇죠. 있는 거군요. 줄어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요. 땀 냄새가 나면 주위 분들에게 이제 냄새를 풍기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은 본인 자체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액취증이 있는 환자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어느 정도로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22살의 구미연 씨. 그녀는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도 역시 미연 씨의 옆자리를 피해 자리를 뜨는 사람들. 때문에 미연 씨는 늘 도망치듯 구석으로 자리를 피한다. 여성분 다 누구나 냄새, 땀 냄새 나는데 저는 그게 좀 유독 심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땀이 많이 나는 편인 것 같은데 유독 겨드랑이 위에서만 땀이 많이 나요. 춤이라는 유일한 꿈에 장애물이 돼버린 지독한 땀과 액취증. 애들이 저를 피하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춤추는 것 같아요. 3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 씨. 여름이면 과도한 겨드랑이 땀 때문에 액취증 공포에 시달린다. 땀이 이제 겨드랑이에서도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날 정도로 많이 나고 겉옷까지 다 젖어버리면 그 옷에 땀 자국이 하얗게 소금 자국 같은 게 남거든요. 액취증은 겨드랑이나 항문 등의 땀을 많이 흘리면서 심한 악취가 나는 병이다.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땀샘이 있는데 그중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이 액취증의 원인이다. 평소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땀에서 심각한 악취가 난다는 송연아 씨. 얼음 좀 많이 좀 넣어주세요. 다한증 환자 중에는 이처럼 액취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는 현재 다한증과 액취증으로 생활에 불편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시네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땀이 나세요? 좀 급하게 뭐 어디 뛰어가거나 하면은 금세 좀 나는 편이에요. 여름에 음료수 얼음 엄청 찾으시겠는데요? 예. 거의 이제 아이스크림은 그냥 하루에 많이 먹으면 7개까지도 먹어봤으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옷을 아까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지만 오늘 계속 갈아입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제 자신한테 귀찮기도 했고 해가지고 어제 갈아입어봤자 금방 또 젖고 해가지고 이제 갈아입는 걸 포기했어요 그냥. 고심 끝에 액취증 수술을 결심한 송연아 씨. 그는 과연 땀 냄새가 얼마나 심각했던 걸까? 글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난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이제 표현이나 이런 걸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이 저 역해서 제 자신 땀 냄새가 싫다는 정도 느낄 정도면 상대방도 느끼니까 그게 조금 저기죠. 어쩔 때는 진짜 그 짜증 날 때도 있고 제 저기 냄새에 제가 짜증이 날 때가 많죠. 어쩔 때는 엘리베이터나 이제 뭐 약간 잠깐이라도 밀폐된 공간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때가 조금 솔직히 이제 말은 이제 표현은 저도 미안해서 표현도 못하지만 그럴 때가 가장 속으로는 그렇죠. 여름처럼만큼 진짜 일을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심하게 생각을 하면은. 연아 씨가 선택한 치료 방법은 아포크리너 시술법이다. 이는 초음파 지방 흡입술을 이용해 피부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액취증의 원인이 되는 아포크린 땀샘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다한증과 액취증을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이다. 보통 이제 다한증이라는 건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손발에 많이 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자율신경계에 이제 보상 장애로 인해서 뭐 그전에 손에 땀이 많이 나서 수술을 했는데 뭐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날 수도 있고 그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환자들, 제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그런 환자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연아 씨가 받은 아포크리너 시술은 회복 속도가 빠르고 부작용과 재발률이 적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각광받는 액취증 치료법이다. 조금 뭐 땡길 수는 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면 거의 치료는 끝나거든요. 그거 지나고 나시면 갈수록 이제 냄새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3, 4개월 후에는 아마 본인도 냄새를 인지하기가 되게 뭐 95% 이상은 인지를 못 하시고요. 그래도 혹시나 조금의 그 대한선이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6개월에 와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시술을 받으시면 앞으로 뭐 사회생활 하시고 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액취증을 유발하는 아포크린 땀샘은 사춘기 이후에 발달한다. 이때 고지방 고열량 위주의 식사를 하면 땀 냄새가 더욱 심해진다. 반면 채소 위주의 식습관과 통풍이 잘 되는 면소재의 옷, 자주 씻어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은 액취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수술을 통해 땀샘을 아예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 실제로 살해자분들을 만나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죠. 특히 구미연 씨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타셨는데 네. 주위 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기피를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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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나 상처를 여성분인데, 예. 받으셨을까요, 그동안? 네. 그렇죠. 이게 냄새라는 게 뭐 우리가 좋은 냄새도 오래 맡으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네. 그렇죠. 안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는 예. 일단 지나가는 사람은 한 번 맡고 끝나지만 네. 자기 몸에서 나면 자기는 24시간 맡아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예. 스스로 위축돼 버리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저 지하철 타서 한 번 저렇게 겪고 나면 네. 그다음부터는 지하철 타시겠어요? 못 타겠죠. 택시도 잘 못 타실 겁니다. 네. 그래서 걷게 되고 그렇게 냄새가 한번 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사회생활 하시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 환자분들 예. 만나보면. 그래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예. 아주 심하신 경우는 네. 정지가 치료까지 받으시는 분들. 정말 대인기피증이 예. 와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은 이제 수술을 하러 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시도해보는 방법이 네. 데오드란트 사용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아까 말씀드릴 때는 개인의 감수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데오도란트가 분명히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있기는 한데요. 예. 네. 그다음에 하지만 데오도란트도 그 화학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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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너무 자주 많이 사용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기가 어느 일정 수준 데오도란트를 사용해서 예. 네. 효과를 가지신다면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저는. 예. 네. 하지만 효과가 없는데 예. 그것을 효과가 없다고 과도하게 많은 양을 사용할 경우 네. 나중에 피부염이 생기면 그거 더 힘드시니까 데오도란트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본인들도 힘드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도 아마 괜한 죄책감을 좀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다한증 말씀하실 때 25% 정도는 유전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액취증은 어떤가요, 교수님? 지금 알려진 바로 의하면요. 예. 우성유전 된다고 합니다. 유전이 되는군요. 예, 예, 우성유전이라는 말은 부모 중에 한 분이 있을 경우에 네. 액취증이 있을 경우에 예. 자식의 50%가 나타나고요. 먼저 발현이 되는 거죠. 부모 양측이 있을 경우에는 네. 75%에서 나타난다. 어. 그다음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부모가 없지만 예. 그냥 일반적으로 생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빠와 네. 딸이 수술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아빠와 아들, 엄마와 아들, 그다음에 형제가 수술하러 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앞서 화면에서 잠깐 나오긴 예. 했는데. 역사별로 보면요. 네. 아주 옛날에는 우리 겨드랑이에 털이 나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털이 나는 부위를 전부 절제해 버렸습니다. 절제해 버리고 예. 우리가 봉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효과는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아예 없애버리니까. 네. 하지만 10cm 이상의 흉터가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흉터가 많이 생기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예. 한 5cm 정도의 절개를 해가지고 그 피부 밑을 뒤집어서 땀샘을 깎아내는 거죠. 우리가 절제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5cm의 반응이 생기고 예. 액취증의 수술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안전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치료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흉터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짧은 옷도 많이 입고 하니까 예. 네. 이 반응에 아주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발전한 게 화면에서 보셨던 초음파 지방 흡입기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 겨드랑이 밑에 한 2mm 정도의 절개를 통해서 네. 2mm요, 2mm. 그렇죠. 예. 이 초음파 관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 예, 예. 이 관을 넣어서 예. 거기서 초음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초음파로
땀샘과 대한선, 소한선을 녹이는 거죠. 예. 녹이고 그 지방과 함께 흡입해내는 거예요. 네. 물론 보지 않고 하는 수술이라서 예. 이건 좀 숙련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많이 네. 경험 있으신 분들한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효과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아까 제가 말했던 흉터 없고 네. 그죠? 입원하실 필요 없고 네. 만약에 해서 그게 다 제거되지 못한 대한선이 남아 있다면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은 우리 수술요법이 아닌 자주 씻고 청결히하고 네. 그다음에 뭐 세균 번성을 막으면 네.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예. 네. 저는 만약 제 아들이 액취증이 있다면 저는 제가 한 저 초음파 지방 흡입술로 수술을 해줄 겁니다. 아까 다한증 수술하실 때는 왜 그 수술 부작용으로 보상성 다한증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액취증도 수술하고 나면 보상성 액취증 뭐 그런 건 없어요? 보상성 액취증이라기보다는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술 시에 다 제거하지 못한 예. 땀샘들이 예. 남아 있다가 그게 한 3, 4개월 지나서 다시 그 분비를 해서 예. 어느 정도 냄새가 나는 건데 예. 틀림없이 어떠한 수술이든 자기가 수술 전에 나던 냄새가 100이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 나는 냄새는 예. 30, 40, 20 이렇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지금 수술 방법으로 초음파 흡입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입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회복하는 데는 저희는 환자분들한테 일주일 설명드리고요. 네. 수술 한 날부터 한 이틀 정도는 팔의 운동을 조금 제한하고요. 네. 그다음엔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한 3번 정도 내원하시면 일단 1차적인 수술 치료는 끝납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떤 분을 뵀는데 고기를 끊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채식, 뭐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액취증 때문에 고기를 끊었다. 그래서 설마 그게 효과가 있겠나 했는데 이분은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교수님? 예,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 액취증이 아까 말했던 대한선에서도 분비물이 나오고 예. 그 피지선이라고 네. 거기서도 분비물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 피지가 우리가 육고기나 지방 성분에 아주 그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네. 그 예를 들면 여드름 많으신 분들이 돼지고기 이런 걸 잘 안 드시려고 먹지 말라고 하죠. 그죠? 네, 네. 그게 그 여드름이 피지선의 분비가 활발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겨드랑이에 있는 피지선이 어느 정도의 액취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육고기가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관련이 있으시려면 그분은 고기를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예.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액취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이 있다면 완화시키는 음식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음식이 괜찮나요? 특별히 우리가 아주 그런 건 없고요. 우리가 네. 비타민 E가요. 피부의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그다음에 네. 세균의 정식을 좀 억제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E가 많은 녹황색 채소들, 네, 네. 호박, 양배추, 당근. 시금치, 당근 네.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니까 땀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네. 땀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 그리고 체온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개는 땀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개들이 계속 혀를 내놓고 있습니다. 헥헥거리죠. 네. 네. 혀로 이제 체온 조절을 하는 거죠. 네. 우리 몸에 땀샘이 없다면 저도 혀를 계속 내놓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땀샘이 있는 게 다행 아닙니까? 그럼 제 몸에는 땀샘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한 20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한선이라는 땀샘은 우리 몸 전체에 다 있는 거고 대한선이라고 하는 땀샘은 일부에 있습니다. 냄새가 좀 나는 곳들. 겨드랑이, 배꼽, 사타구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땀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네, 저도 직접 환자를 보지는 못했지만요. 네. 땀이 나지 않는다는 거는 되게 불편합니다. 그 제가 예를 들면 네. 우리가 겨울에 네. 건조하죠. 그렇죠. 피부 건조하죠. 네. 그렇죠. 피부 건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려워요. 그렇죠. 네. 잘 때 가렵죠. 네. 가려고 갈라지고. 그렇죠. 네. 갈라지고. 네. 그게 땀이 없어서 땀이 그런 없어서. 수분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는 샤워하고 나면 네. 보습제 네, 많이 바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온몸에 땀이 없다면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체온 조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몸에 열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예.
아주 심각한 때까지 갈 수도 있죠.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아직 그렇게 전신적 무한증 환자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닌 네. 거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식이요법이랑 먹을거리 어떤 게 좋은지 좀 선생님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여름에 땀 흘리고 기력이 쭉 빠지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의 기력을 회복시켜드릴 건강식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닥터의 밥상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땀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 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요리를 소개해 주세요? 고대부터 여자들이 땀을 많이 흘릴 때 먹던 5대 보양식이 있는데 그중 첫째가 동충하초 닭백숙이에요. 그리고 땀이 많이 흘리니까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는 호박나물. 맛있겠네요. 예,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땀으로 허약해진 기를 보해줄 동충하초 닭백숙과 수분 보충에 좋은 호박나물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닭과 동충하초, 다양한 약재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재료들을 압력솥에 함께 넣고 물을 부어 40분간 삶아주면 동충하초 닭백숙 완성! 이번에는 호박나물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호박은 넓게 채 썰어 물에 살짝 데칩니다. 그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다진 마늘과 호박, 간장, 참기름과 다시마 효소를 넣고 볶아주면 호박나물 완성! 우와, 내가 만들었지만은 정말 맛있다. 완전 보양하는 기분입니다. 이거는 호박나물, 호박볶음. 아주 담백한 게 좋습니다. 땀이 나와가지고 땀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또 피부가 헐어가지고 세포가 염증이 생기게 되면 냄새가 많이 역하게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부터 돼지고기 환기탕, 또 환기 대추탕, 또 미꾸라지 추어탕 이런 것들이 여자들이 땀을 내는데 가장 좋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박은 인체에 땀이 많이 나니까 물이 흡수가 잘 돼야 되겠죠. 그 부족한 수액을 채워줘 가지고 땀으로 인해서 사람이 진액이 빠져서 허해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보양식, 둘 다 궁합이 딱 맞는 보양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철 기력과 수분 보충에 좋은 동충하초 닭백숙과 호박 나물볶음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정말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한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철 땀 질환과 관리법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외에도 액취증과 다한증에 좋은 예방법이나 관리법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액취증이나 다한증이 있을 경우에 일단 틀을 조금 짧게 자르는 게 좋습니다. 겨드랑이에. 네. 그래야 좀 청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샤워 좀 자주 하시고 예. 그리고 만약에 땀이 많이 나서 젖었을 경우에 예. 옷도 좀 자주 갈아입으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열량, 고지방 음식들 조금 자제하시면 네. 이 오락가락한 날씨에 네.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한증도 그렇고 액취증도 그렇고 앞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면 전해주시죠. 옛말에 병은 알리고 싸움은 말리고 네. 흥정은 붙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 문제가 있다면 네.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애매모호한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시지 마시고 네. 당장 전문의에게 찾아가셔서 네.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현대 사회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학도 총알처럼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의 선생님한테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네.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본인만 느끼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꼭 가까운 병원 찾으셔가지고요. 전문의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아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이근철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